안녕하세요. 메타비 경영연구원의 이돈희 실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뭐 궁금한 점이나 혹은 이게 뭐 컴퓨터가 좀 오류가 있다 하면은 채팅창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아는 상황선 내에서는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44분, 45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2시가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MBI의 이돈희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육에 대한 뭐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육회사들도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일반 교육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사실 다 이제 고민이 좀 있으셨죠.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물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데, 온라인으로 가다 보면 또 예전 기존의 이런 그 이렇게 녹화를 해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온라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언택트 교육으로 실시간 버추얼로 하는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WBG라는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이제 경영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했었는데, 온라인 기반으로, 그러니까 버추얼 언택트 교육으로,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께 어떤 교육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또 질의응답도 받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1시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얻고자 하시는 부분에 많은 뭐랄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2시부터, 지금이 2시 2분입니다.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간략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2시부터 2시 10분까지는 제가 이 WBG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그런 세미나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2시 10분부터 2시 40분까지는 고려대학교 최서일 교수님께서 WBG의 유형과 특징들, 그다음에 어떤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웹 기반에 들어가서 시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부터 3시까지는 Q&A를 하고요. 뭐 여쭤보고 싶은 궁금한 점들 채팅이나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 행사, 또 추첨 행사는 이제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 뭐 그다음에 최설 교수님께서 쓰신 플랫폼 비즈니스 책 2권, 뭐 이렇게 해서 한 5분께 좀 행운의 기회를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Q&A는 사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세미나의 맥락이 끊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끝부분에 2시 40분 이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타임 버추얼 클래스, 뭐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언택트, 실시간 언택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제 기업들이나 교육기관들에서 이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터넷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계속 저희가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시간, 같은 가상 공간에서 교수자와 교육생이 함께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뭐랄까요, 가장 선호하고 가장 세이프티하고 안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떤 컨텐츠로 어떤 내용들로 이거를 구성을 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제가 리얼타임 버추얼 클래스를 줄여서 RT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RTB는 총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두 개의 그 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렉처룸, 디스커션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렉처룸은 그 장표 왼쪽에 보이듯이 실시간 교수자가 이론 교육을 쭉 진행을 하고요. 이론 교육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인터랙션을 하죠. Q&A, 뭐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고 여기에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디스커션 룸은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때 팀 토론이나 혹은 뭐 미니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서로 얘기들을 막 주고받고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실습 활동들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전지에 해서 벽에다 붙이는 작업들 이런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얼타임 버추얼 클래스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메타비 경영연구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쭉 나열을 했는데 저희 MBI는 경영교육을 오랫동안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MBA, 그러니까 주로 뭐 핵심 인재나 혹은 뭐 신임 임원들 이렇게 이제 역량 향상을 꾀하는 이제 그룹 집단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MBA 과정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MBA 과정도 온라인 버추얼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리더십 파이프라인 상에 있는 교육들, 그러니까 뭐 직급별, 계층별 교육들, 이런 교육들도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그 컨텐츠들을 온라인에 탑재를 해서 태워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혹은 또 이제 액션 러닝으로 많이 하는 BMI,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런 프로그램들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WBG 이 프로그램은 사실 세 가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게임, 그다음에 hit메스, 위닝 프로젝트 게임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교육 게임이 있는데 이 과정도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온라인에서 이게 사실 기반 자체가 웹 기반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하게 될 때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빨간색으로 볼드 처리한 WBG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TB로 진행되는 WBG는 사실 장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사전에 온라인 학습을 하고요. 사후에 또 관련된 내용들을 리마인드를 해요. 그리고 본 과정이 있겠죠. 세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사전 온라인 학습을 보면 어쨌든 경영 기초에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물론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영에 관련된 핵심 기초 내용들을 마중물로 저희가 사전에 보통은 일주일 전에 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드리면 그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웹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의 UI나 UX를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프리게임을 한번 돌려보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여기다가 엔터를 쳐서 뭐를 입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학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실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는지 혹은 뭐 오류가 있는지 에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IT 솔루션 팀에서 원격으로 지원 서비스를 실시를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사전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본 과정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라운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론들을 교수님께서 강의로 딜리버리를 해주시고 같은 팀에서 팀별로 이렇게 조별로 팀별로 인원수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분들끼리 서로 화상으로 토론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가자라는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팀별 기업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운영을 한 이후에는 이제 결과치가 나오겠죠. 결과들이 나오면 라운드별로 예를 들어 1조부터 1팀부터 6팀까지 있으면 우리 팀은 성과가 어땠어?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뭐 잘한 팀도 있고 못한 팀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잘한 팀은 이런 것들을 잘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거를 교수자가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게 일련의 과정들이 한 라운드, 두 라운드, 세 라운드 이렇게 도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 온라인 과정들은 사실 복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리마인드하는 세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영 전략의 의사결정 핵심 이론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리마인드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경영 성과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어땠는지를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번에 이제 진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회사 차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장표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실시간 온라인 강의라고 되어져 있는 게 사실 그냥 게임을 라운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앞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팀원들의 사진이 옆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뭐 CEO, CTO, CMO 이렇게 R&R들을 정해서 이런 분들이 한 조에서 나는 CEO가 되고 옆에 계신 분은 뭐 CFO가 되고 CTO가 되고 이런 분들이 모아서 의사결정을 쭉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전략적으로 디스커션도 하시고 그래서 결정한 내용들을 반영을 하시고 반영한 내용이 3번의 성과평가. 나중에 이제 저 3번에 있는 화면을 크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나래비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1등부터 6등, 7등 조까지 쭉 세워지고 재무적인 성과, 비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옆에 아래쪽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패컬티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컬티는 그 고려대학교 최세일 교수님이신데요. 한국경영학회 회장, 그다음에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을 역임을 하시고 연구를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WBG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셨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세열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세열입니다. 들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날도 더운데 그래도 시원한 데서 할 수 있다니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는 웹베이스드 비즈니스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소위 RTV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MMORPG 게임이든지 TCG 게임 같은 것들 애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고 언리얼리스틱하다고도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냥 재미만 있다. 그냥 재미만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그 소위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를 변한 거의 얘기고요. 실제로 이게 그래도 현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스키 리조트가 보시면은 저희 스키 시뮬레이터가 있죠. 저거 도움이 되던가요? 특히 코스를 잘 모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쓰는 법을 배우는데도 꽤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진짜 현실하고 거의 똑같은 거는 이 비행 조종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아주 여러 상황에서 조종사들을 훈련시켜 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훈련받는 시간은 실제 비행 시간하고 똑같은 걸로 처리를 해주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조종사들이 항해를 못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조종사들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비행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 조종 시뮬레이터에서 그 연습을 하거나 수업을 받으면 그것도
그 운항한 거하고 똑같이 쳐줘요. 이게 없었던 회사들은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이게 있던 회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런 거 왜 하죠? 이 요새는 IT가 워낙 발달을 해서 현실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에 가장 그 옛날서부터 써왔던 것들이 워게임인데요. 이 보면 우리 삼국지에서도 왜 도표 그려놓고 하는 거라든지 2차 대전 때 그 도표로 군대가 어디 있고 전차가 몇 대 있고 이런 거 하는 거가 요새는 컴퓨터로 하죠. 이게 70년대 이런 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들어와서부터 모든 걸 다 변수를 집어넣어놓고 연습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의사결정 리스크들, 그걸 없애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항공 그 조종하는 그 시뮬레이터 같은 것도요. 만약에 저거 하다가 비행기가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죠? 추락하면은 너무 문제가 커지죠. 그런 거를 전부 여기서 훈련을 통해서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비즈니스라면 뭐가 다를까요? 저기는 이제 항공 시뮬레이터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한다는 WBG라는 건 실제로 비즈니스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해보면서 아, 이런 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교육을 하면은 이런 것들,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현상들을 전부 많이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처음 교육에, 대학 이상의 교육에서 쓰여진 거는 1980년대쯤부터예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게임들은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심플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지금 그 IT가 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그 이제 현실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지금은 현실하고 거의 같게까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교육 효과를 위해서 그 가지나 이파리들은 다 없애고 줄기나 트렁크만 남겨놓는 그런 상태라서 그렇지 지금은 아주 좋은 그 현실을 반영한 게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하면 뭐가 좋냐고요? 이거 하면은 기업 경영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 툴이에요. 신입사원들한테는 비즈니스의 그 전체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그런 좋은 거고, 이 중간 관리자나 초보 임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회사와 관련된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어떻게 될지,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뭐를 할지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요즘에 이 IT가 연결사회, 초연결사회를 만들면서 빅데이터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그런 거를 사용하면서 전략적 의사결정력을 그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WBG는 하나로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개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크게 보아서 산업 유형이 어떤가 또는 어떤 전략 수준의 그 게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 보통 B2B하고 B2C로 나누죠. B2C 산업은 퀵 리스폰스를 주로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B2B 산업은 그 수주 산업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략 수준은 그 옆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기업 전략이 있고 사업부별 전략이 있고 기능별 전략이 있죠. 이 각각을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게임을 하느냐 하는 건데 힌메스 같은 거는 기능과 사업 전략이 키예요. 그리고 B2C에서 하는 거고요. PMG 같은 거는 이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 그쪽이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기능 당연히 그렇지만 기능 전략도 들어있죠. 그리고 B2C나 B2B를 별로 그렇게 그 상관하지 않고 훈련시킬 수 있는 특히 이게 초보 임원들 또는 팀장 중에서 중역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WPG라는 거는 게임 자체가 B2B의 게임이고요. 이거는 사업 전략이 포커스고 거기에서 기능과 기업 전략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에 중심이 잡혀 있는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2B 산업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수주 산업들, IT 기업들 또는 컨설팅 회사, 교육 회사
또는 콘솔 회사 이런 모든 데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를 파는 회사들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까요? 보시면은 뭐 안 넘어갈까? 그 hitmats라는 게임 그거는 보면은 신입사원이나 초급 관리자한테 훨씬 더 맞는 게임이에요. 옛날에는 사실 그 1980년대에는 이게 중역들이 하던 게임이었는데 세상에 그 경영 지식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새는 신입사원이나 초급 관리자, 특히 대학에서도 대학생들, 3, 4학년들이 굉장히 이거 게임을 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 펑션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키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는 데는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거는 뭐가 됐든 경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이 움직여가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생존을 하는지, 그리고 성장하는지, 그런 걸 보는데 좋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MG라는 거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게임인데 결국은 여러 사업부들, 특히 여러 산업에 걸쳐져 있는 여러 사업부들이 어떻게 이거 경영을 할까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다양한 산업군에서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마켓 센싱 어빌리티라고 하죠.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올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마켓 센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런 의사결정력을 올릴 수 있죠. 이번에는 마케팅을, 이 다음에는 파이낸스 어떻게 해줘야 이게 서포트가 같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R&D는 몇 기 앞을 보고 해야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산업에 걸쳐서 있으니까 시장 진입하고 철수라는 것을 어떻게 할지 같은 것들의 의사결정을 많이 배워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전사적 차원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관리자나 초급 임원들이 많이 그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PG라는 거는 위닝 프로젝트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B2B 산업에서 하는 건데 이게 앞에 두 게임하고 조금 다른 거는요. 앞에 두 게임은 배치 모드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 팀이 있고 그 팀들이 의사결정을 다 모아서 시간에 하면 의사결정을 모아서 이 시뮬레이션을 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배치 모드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리얼타임 게임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시간은 계속 가면서 의사결정 되는 순서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임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먼저 뽑느냐 나중에 뽑느냐도 중요하고요. 광고를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수주를 했을 때 이걸 포기를 해야 돼 아니면 이걸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시간별로 다른 의사결정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의 중요성을 배우는데 특히 이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시간의 중요성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비딩을 하고 그러니까 비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주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초급 관리자, 중간 관리자들한테 아주 그 좋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WPG는 사실 수주 게임이라고 하죠. 수주 산업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그 질문을 하신 게 그건데요. 그 수주 산업에서만 할 수 있냐고. B2B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다 수주 산업이죠. 이게 소위 말해서 그 MRO 정도만 조금 다를까? 다른 거는 모두 다 나름대로의 그 RFP라는 게 존재하고요. 묵시적이든 그 실제로 그게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그 B2B 산업에서는 거의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그 역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뭐가 좋지? 이 게임을 한다는 게 실제로 이 HR 부서나 이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게임 하는 거가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게임을 40년 넘어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게임이라는 거는 교육에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고요? 첫째가 사실은 재미예요. 교육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게임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행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듣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들은 거를 행위를 하니까 그게 훨씬 재미있는 거죠. 게임이라는 건 무조건 사람을 흥분시키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요. 잘해야겠고 이겨야 되겠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몰입도를 가져와요. 이 게임을 하면서 저는 조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보면은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이 저녁 때 끝을 내면 그렇게 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거 분석해서 오는 팀들도 본 일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채팅창들이 난리가 날 정도로 열심히들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게임을 해서 그게 재밌고 그리고 이게 액티브하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면은 다들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똑같은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다시 게임을 하면 또 다른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교육 효과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거는요. 요새 왜 그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으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요. 그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조율을 해가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산업별로 그 PLC가 있죠.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쫙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매 기별로 그 다음 기만 주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기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이고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그 산업의 특성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다음에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걸 예측해야 되는 거고요. 한 산업 안에서도 또 시장별로 어떻게 그 PLC가 움직이는지 같은 것들이 전부 레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산업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산업에서 경쟁을 보는 것 같은 이 포지셔닝 맵을 줘요. 그 시장별로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게 움직인 궤적을 갖다가 쭉 보면은 이게 저 회사는 이렇게 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BCG 매트릭스 같은 것도 줘줘요. 왜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하는데 학부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사업에 쓸 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해보면요. 게임을 해보면 이거를 실무에 쓰시는 분들은 참 없어요. 이거를 전부 다 컨설팅 회사가 쓰는 거죠. 이렇게 대답들 하고요. 그건 뭐 우리가 자료가 있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이 게임에서는요. 이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실제에도 이거 얻을 수 있고 다 나와 있고 거기 궤적들이 나와야지.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떻게 나의 그 사업부의 경쟁력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산업이라고 질문이 왔는데 산업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큰 단위로 얘기를 해요. 물론 산업과 시장은 인터체인저블리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산업은 보통 크게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 자동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동차 시장이라고 말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 그렇지만 중형차 산업이라고는 안 그래요. 중형차 시장. 그죠? 소형차 시장.
고급차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나름대로 그 인터체인저블 하지만 산업을 조금 큰 개념으로 특히 이 게임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리더십 교육의 조직 활성화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이거 제가 조금 이따 그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쟁을 보는 것. 그 경쟁 같은 건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제품이 어떤 쉐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브랜드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게 도표로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수치로도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의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다른 데이터들이 있냐면요. 제일 쉽게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시장별로 유통 선호도 또는 유통 커버리지, 생산 효율성, 구매 효율성, R&D 효율성 그리고 또 재무 상태표,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요. 이제 이거를 얼만큼 깊이 있게 분석을 할까요? 하는 거는 실제로 주어진 시간에 따라 다른 거죠. 시간이 조금 더 많으면 특히 대학교 같은 데서 할 때는 일주일에 한 2번씩 게임을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서 이거를 분석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회사에서 1박 2일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분석의 그 뎁스가 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현실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요. 그거에 피드백을 금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돌아오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값을 올렸어요. 값을 올리면 디맨드가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경쟁에서 지는 것도 보이고요. 어떤 거는 이제 광고비를 올리면 인지도가 오르는 것도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같은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피드백을 금방금방 줄수록 그 교육 효과는 높아지죠. 근데 강의를 해가지고는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실제로. 보세요. 여기 그 평가표를 한번 딱 보시면 여기 보면 매출 실적, 순이익 실적 이런 게 순위 금액별로 주어져요. 나중에 시연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회사별로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다 보여줘요. 물론 회사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여기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비재무 성과는 말이죠. 그 다음 기, 또 그 다음 기에 재무 성과의 선행 지표가 가까워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한 번 할게요. 예를 보면서.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안에 게임을 하면서 하나하나 아주 조그만 의사결정에서 딱 보면 뭘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예처럼 광고비를 과다 지출하셨네요. 광고비를 많이 썼는데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게 있고 또 밑에 수요 예측 실패. 이건 생산을 과다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거 같은 건 어드바이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임에는 거의 없는 제가 아직까지 본 중에는 없었어요. 이거 뭐냐면 센시티비티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요. 뭐 서로 막 아규를 하잖아요. 이거 가격을 1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아니야. 11만 원이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12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랬을 때 가격을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회사 걸 가만 놔두지 내 것만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센시티비티를 볼 수 있어요. 가격을 이렇게 올렸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었겠구나. 또는 광고를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됐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센시티비티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해보는 그리고 이게 이너센스 게임 안에서의 컨설팅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WBG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협업 역량이에요. 이 우리나라 조직은 거의 다 사일러죠. 사원으로 들어와서 사장님이 될 때까지 기업의 모든 펑션을 다 이해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다른 기능들, 서로 다른 기능들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서로 이 갈등 관계가 많은 부서들끼리 마케팅과 생산, 예를 들면 재무와 마케팅, 생산과 R&D 이런 데들 은근히 그 갈등들이 존재하죠. 서로 원하는 오브젝티브가 다르니까. 그런 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마케팅을 생산하는 사람이 하게 하고요. 생산하는 데는 재무하는 사람이 하게 하고요. 재무에는 마케팅하는 사람이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집어넣어 주면요. 상대편을 굉장히 이해를 잘해요. 그러면서 아, 왜 저렇게 됐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되죠. 아무리 말로 설명해 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무지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직 활성화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요. 서로 이해하고 협업, 특히 코워크를 하게 만드는 컬처를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이라는 걸 보시면요. 결국은 아주 재밌어요. 익사이팅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현실감 있게 박진감 있게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가요. 그리고 서로 간의 부서들 서로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게임에 한 팀을 하고 같은 걸 하고 나오면요. 아, 우리들이 그 나름대로의 유니티라는 게 형성이 돼요.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게임 구성 멤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한 명으로 팀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명으로도 할 수 있고, 세 명으로도 할 수 있고, 5명까지 좀 괜찮아요. 6명이 되면 좀 한 명은 프리라이더가 돼서 좀 별로예요. 네? 이거를 할 때 말이에요. 그 퍼포스가 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그 사일로 조직을 깨고 싶으면 서로 다른 펑션을 집어넣어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요. 1인 1팀으로 할 때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회사 전반을 같이 하면서 소위 전략의 컨시스턴시를 만들어내는 걸 가르칠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1인 1팀으로. 대신 시간은 걸리지. 한 사람한테 이걸 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좀 더 많은 피드백에 가야 된다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고요. 제가 팀으로 할 때는 한 3명, 4명, 뭐 5명까지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걸 더 선호해요. 이유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일종의 집단 지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그런 걸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거 부서를 롤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롤 정하는 거는 사실 인스트럭터가 정할 수도 있고요. 그 HRD가 정할 수도 있어요. 또는 랜덤하게 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의도를 가지고 나눠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는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던 펑션보다는 다른 펑션을 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그게 전사의 그 KP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여기서 뭐를 의사결정하냐면 기업 전략, 마케팅, 기술, 시설 투자, 마케팅, 생산 구매 또는 재무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해요. 그 의사결정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술 진행을 하죠. WPG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의사결정 계속 게임은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하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화면이 나타나는지. 이제 이게 게임을 하면 제일 먼저 끝나면은 한기가 돌아가고 나면 받는 그 표예요. 그래서 실적을 분석해 주죠.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 실적이 나오는데요. 순위별로 지금 다 도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금액으로 딱 바꾸면요. 금액으로 이 표시가 다시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구나. 당연히 그 우측에는 성과 평가한 그대로가 다 들어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 분석. 이 판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 인지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브랜드 선호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인지도 선호도는 높은데 매출이 안 된다. maybe 유통에 문제가 있겠죠. 유통 및 그 유통 현황이 어떻고 유통 커버리지가 얼마다. 우리가 마켓을 얼마큼 커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자, 표준 가격은 구매 효율성, 그러니까 생산시설 효율성, R&D 효율성 이런 걸 다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수치로 표현을 해요. 그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원자재가 얼마 들어갔고 구매 비용이 어떻게 절감이 되고 있고 생산 시설은 어떻게 되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이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이 얼마고 그래서 유동자산이 얼마 있고 고정자산이 얼마 있고 그래서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손익도 여기서 나오죠. 어디서 수입이 많이 생기는가. 이제 이거 보면은 재무제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걸 쓰는 것보다는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돈 쓰는 걸 보면은 영업비용 거기 일반 관리비 이런 데 보세요. 그러면 광고비를 얼마 썼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보는 거죠. 마진으로 우리가 쓴 돈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쟁 상황은 어떤 게 나오느냐. 세무시장별로 점유율이 쫙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저게 수치로도 전부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 시장에는 브랜드가 몇 개 들어와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통도 유통점의 특징에 따라서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직영점, 전문점, 할인점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가지고 있고 선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산업 분석 리포트를 보면 PLC는 당연히 보여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분 시장별로 요구사항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분 시장별로 이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중형차, 소형차 다 다르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여기 전부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전기까지 보여주고 미래치는 예측치는 나오지만 그거를 내가 제대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맞지는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요. 내가 어느 시장에 들어가야 되지? 그 시장에 들어가는데 봐야 될 것들은 뭐 경쟁도 봐야 되고 지금 내 제품에 얼마나 피시 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걸 다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브랜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력 시장을 내가 어디로 정할 건지 그 다음에 내 제품의 속성은 어떻게 할지 이럴 때 조립 비용은 얼마가 되고 뭐 나는 얼마를 받을 거 이런 걸 다 여기서 결정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기술 시설 투자 이런 걸 보면 내가 R&D를 지금 뭐를 사야 되지? 그래야지 뭐를 해야지만 이게 다음이 될까? 이거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R&D를 직접 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는데 시간상으로 이거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R&D를 구매하는 형태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것도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유통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면 이건 지으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딜레이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쭉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마케팅 생산 같은 데서는 이제 보면은 성능을 어떻게 할지 내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여기서 정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럼 그거 할 때 조립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럴 때 내가 가격은 얼마 넣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것도 뭐 어떤 사람이 난 1원에 팔래요. 장난삼아 하는 것들 또는 나는 1,000만 원 받을게요. 2천만 원 받게 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 정도는 이게 그 전기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공정거래상으로 이거는 얼마 이상이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컨트롤 해주죠. 그리고 생산 몇 개 하고 광고비를 얼마 쓰고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구매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몇 개인데 내가 자체로 생산할 게 몇 개고 외주를 어떻게 주겠다 하는 것도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외주를 주면 조금 비싸겠죠. 하지만 내가 시설 투자 같은 건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자체 생산하려면 원자재를 내가 사와야 되는데 원자재 여기서 보면 이제 머티리얼 X가 있고 Y가 있어요. X 같은 거는 납품업체가 저렇게 6개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간 내 납품은 얼마야, 납품률이 얼마고 이들한테서 분량은 얼마야 나오고 가격 변화율도 얼마고 값도 얼마고 이렇게 값이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높고 이런 것들이 값이 좀 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연속 거래를 얼마 했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서 업체를 고르는 것도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재무 의사 결정을 해요. 저 위에 보시면은 자녀 가용 예산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저 까만 위에 바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브랜드 예산도 있고 뭐 전부 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모자라는구나. 얼마 모자랄 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파이낸싱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거기에서 단기 대출 상품도 있고 장기 대출 상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하면 의사결정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결정 완료하는데 이 한 분이 이게 질문하셨네. 입력이 좀 많지 않아요?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교육생들이 할 줄 아나요? 이런 거 하는데 다 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한두 개는 약간 객이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해주느냐 하면 그 프리게임이라는 거 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프리게임에서 그거를 한번 소위 말하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두 개만 일하면 전부 다 잘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결과예요. 퍼포먼스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건데 뭐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거 금방 인투이티브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쭉 보면 이제 5기 결과 그래가지고 그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무적 성과를 50%, 비재무적 성과를 50%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컴퍼니 4 그거 보시면은요. 다 2등하고 있네요. 재무 성과를 2등을 했어요. 5기 결과를 보면 이 비재무적 성과표는 2등, 1등. 근데 구매 효율성이 좀 낮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CS 파워 조금 낮고 그러나 5등을 보면은 이 여기는 그러니까 구매 효율성을 조금 올리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컴퍼니 2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컴퍼니 2를 보면은요. 이게 4등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재무 성과도 4등이고요. 이 비재무적 성과로 4등, 5등, 3등, 4등, 1등, 3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통에는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보면. 근데 브랜드 파워, 마켓 파워가 4등, 5등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기능이 지금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케팅과 프로덕션 파워가 안 좋다? 저것도 4등이다. 마케팅과 프로덕션의 그 코어디네이션이 뭐가 좀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이 1등이라는 거는 시설 투자를 제대로 안 했네요. 이건 이런 부분을 고치면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자, 너무 주마간산식으로 너무 빨리빨리 지나갔죠.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편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학생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이런 거 쭉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그래요. 물론 그런 관점은 있어요. 이거 너무 짧은 시간에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의 장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웹베이스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소위 타임 인터벌을 두고 할 수 있죠. 집체 교육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면 인텐스하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하신 조직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가는 거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간다면 뭐 이것도 아주 인텐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천천히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매추레이션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 다 존재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 게임을 제가 만든 지가 한 30년 됐어요. 30년 동안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운영을 워낙 온라인으로도 해보고 오프라인으로 해보고 기업에서도 해보고 그 학교에서도 많이 써봤고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기가 직접 안 해보면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면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질문을 놓친 게 있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밑에 좀 내려봐 주시겠어요? 제 최근 걸로? 보면은 우선 대학에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 뒷부분에 그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퍼런스가 있는데 대학에서도 이제 교수님들이 학교에서도 진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임에서 참여자가 부서와 역할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사적으로 기획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게임의 그러니까 롤은 그 정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팀별로 내가 CEO를 하고 CFO를 하고 CTO를 하고 이렇게 팀 내부에서도 정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뭐 핵심인지 안에 어떤 익스큐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할 때는 전사적으로 그 롤들을 회사 차원에서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협의에 따라서 충분히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몇 기를 경영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그리고 긴 시간을 비대면으로 하게 될 경우 몰입도가 떨어지지는 않을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아까 그 비공개로 질문 주셨던 분 중에서 WBG의 특장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 주셨던 거하고 조금 유사할 것 같아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웹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도 웹 기반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거에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총 기수는 사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앞단에 인터페이스를 이제 UX UI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저희가 몇 번 프리게임을 돌려가지고 이제 매뉴얼도 드리고 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게 한 다음에 본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착오나 이런 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기 정도, 6라운드에서 8라운드 정도 돌릴 수 있고요. 아까 질문 중에서 시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었는데 그 저희가 프로그램을 세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 힘네스라는 게임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MG랑 WPG 같은 경우는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소요를 하면 가장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예전에는 이게 경영 시뮬레이션이란 게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뭐 지금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매 기수 그다음에 매해 또 매 뭐랄까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버전이 다르고 재작년 버전이 다르고 또 올해 버전이 다르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전하고는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질문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런 질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질문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맞춤식 커스터마이즈드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이게 딱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고 12시간 하는지 16시간 하는지 또 어느 정도
저희가 인터벤션을 주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뭐 시연도 찾아가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 그거는 추후에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면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구성을 시킬 수 있을까요? 간소화시키면 교육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거는 저희가 많이 좀 지양하고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16시간짜리를 8시간이나 10시간 정도로 이렇게 간소화하는 프로그램들은 진행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이 이후에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WBG 프로그램은 사실 10년 이상 미국 온라인 대학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체코, 인도, 베트남 뭐 이렇게 다국적 교육생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신 분들 중에 뭐 대학에서는 어디서 했었냐라는 질문도 주셨었고, 기타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도 질문을 개별적으로 주셨었는데, 저희가 자동차 산업, 제조업, 건설업, 제약, 기타, 대학교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 보시면은 참고사항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균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온라인 교육으로, 온라인 언택트 교육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도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에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기업 교육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나 전화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가능한 한 이제 비대면으로 미팅을 주선을 하고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시연까지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온라인 교육으로 많은 고민들을 뭐 서두에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WBG 프로그램, RTB로 진행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필요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세미나 때 또 저희가 초청 드릴 테니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